자, 저희가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은 작업장의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작업장이 어떤 위생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위생 상태여야 하는지, 어떻게 위생 유지관리 활동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세제의 종류가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 소독제, 세제 차이,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작업자의 위생관리와 설비 및 기구관리 두 개를 배울 건데 여기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방법까지 할 거예요. 오늘 작업자의 위생관리 배울 건데 작업자라는 건 결국 직원, 즉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여기 3단원은 이름부터 안전관리,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에 어긋난다, 이거에 대한 힌트를 맞추시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작업자라는 거 직원이죠. 직원의 위생 기준 상태를 보고 위생 상태 판정하는 걸 보고 혼합 소분할 때 위생관리 규정을 보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로 세제, 소독제, 그리고 작업자니까 복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및 기구는 반 정도 보고 오늘은 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거예요. 문제 풀 때 틀리더라도 좋으니까 참여해서 틀리는 게 좋아요. 틀려야 다음에 안 틀려요. 진짜 틀리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참여 잘 해주시길 바라고 들어가겠습니다. 작업자의 위생관리입니다. 작업자의 위생관리, 먼저 CGMP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CGMP 제6조가 직원의 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원, 작업자는 나라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된다. 여기서 핵심은 위생관리 기준, 절차를 마련해서 이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말인데, 이 위생관리 기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작업장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이 작업복을 착용해야 되고 음식물을 반입해서 안 되는 건 되게 기본적인 말인데, 결국에는 이 오염 방지, 아까 말했지만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결국엔 다 같은 내용이에요.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돼요. 피부에 외상이랑 질병, 이게 보기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외상이나 질병이 있으면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안전과 안정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전혀 모르는 보기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외상이나 질병이 있는 직원이 화장품을 만들거나 어떤 화장품에 관한 일을 했을 때 품질에 영향이 있을 텐데 안전이랑 안정에 무리가 있지 않나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얘가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또 됩니다. 하지만 외상, 질병, 뭐 피부 관련해서 외상이 있다거나 질병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감기라고 합시다. 이러다가 기침 나오고 재채기 하면 우리 입안에 있는, 알겠죠? 그런 애들이 관련이 있겠죠. 제조 구역별 접근 권한이 있는 작업원 및 방문객,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없는이라고 되어있네. 접근 권한이 없는 작업원이랑 방문객이랑 신입 직원, 이런 애들은 이제 교육이 안 됐잖아요. 이제 신입인 애들은 아직 교육이 안 됐을 거고, 접근 권한이 없는 애들은 이제 그러니까 작업 교육이 안 됐을 거고, 방문객은 오늘 처음 왔는데 당연히 교육이 안 됐겠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기가 그렇게 나와요. 방문객은 제조관리 보관 구역 내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권한이 없는 작업원, 방문객, 뭐 신입 입사자, 이런 사람들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갈 때 뭘 해야 되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불가피한 경우는 교육 및 복장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있을 때는 수행자, 같이 데려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나올 거니까 넘어갈 건데, 얘네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한 명 데리고 다니는 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자의 위생 기준 또 들어가면 작업장이라는 곳 안에서 내가 어떻게 위생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말했던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잖아요. 우리가 이걸 마련했어요. 이 작업자가 지키도록 교육 훈련을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작업자 그리고 신규 작업자, 이 두 개가 굉장히 나뉘어져가지고 나올 텐데, 신규 작업자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두 개가 구별된다는 걸 조금 이미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은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위생관리 절차서를 볼게요. 위생관리 절차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오냐면, 이 위생관리 기준에 대해서 대충 느낌 오시도록 정리해놨어요. 작업 시 복장, 아니면 작업자의 건강 상태, 작업자에 의한 제품 오염 방지, 작업자의 손 씻는 방법, 그리고 작업 중 주의사항, 방문객 및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작업자의 위생관리. 그러니까 절차서에 이런 것들이 적혀있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또 5개네. 참 문제 내기 좋겠죠. 오늘 여기 이 건강 상태, 이 방문객, 교육 훈련 받지 않은 작업자,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기 건강 진단은 연 1회 이상 의사에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은 종합병원에 건강진단서를 첨부 받아야 하는데, 이게 왜 Y? 화장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질병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서를 첨부합니다. 사실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건강진단서를 좀 첨부하지 않나요? 제가 입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입사할 때 건강진단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기 문제 보시고 정답을 채팅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배울 내용인데 약간 느낌적으로 맞추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틀리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4번이랑 많이 헷갈리셨나 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1번부터 볼게요.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청중도에 따라서 어떤 작업복을 입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배울 건데 이거 당연한 내용이고,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피부의 외상이나 질병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피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잘 지켜야 한다도 제가 방금 2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건 접근 권한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민감인가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조 관리 및 보관 구역은 우리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게 잘 관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접근 권한이 아무리 있더라도 자제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란 말이 보이죠.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안정과 안정에 대해서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염도에 따라 작업복을 세탁하거나 소독하는데 훼손된 작업복은 수선화에 폐기합니다. 사실 제가 노리고 만든 문제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 4번 보기를 중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추시면 됩니다. 약간 좀 변태 같을지 모르겠는데 낚이니까 되게 기분 좋네요. 낚이라고 만든 문제인데 여러분, 낚이면 안 돼요. 오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넣었어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것도 좀 틀릴 것 같은데 일단 전 문제랑 구별되게 호호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풀이해볼게요. 정답이 2번인지. 먼저 기본적으로 이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진짜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게 보는 습관 잘 기릅시다. 위생 상태를 판정합니다. 위생 상태를 판정, 누가? 주관부서가 위생 상태를 판정할 때 해야 할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옳은 것을 체크하고 넘겨야겠죠.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한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2번 넘어갈게요.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건강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왜? 화장품을 만들 때 이 사람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번도 3번도 맞죠? 3번 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는 작업자에 한해서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하죠. 진단이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부서장에게 말해야겠죠. 자, 그러면 주관부서는 작업자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위하여 양호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2번이 틀렸냐? 작업 중에 발생하는 건강 이상에 대해서 업무 종료 후 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제가 함정을 파놨죠. 근데 다들 함정 이거 지금 다들 따라 적어서 안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업무 종료 후가 아니죠. 건강 이상이 생겼는데 일단 업무는 종료해야 되니까 일 좀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즉시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즉시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는 말로 설명하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다음도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이거는 아마 예습하신 분만 풀 거예요. 만약에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은 못 푸는 게 정상이니까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호호, 1번이 대세네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쳐야 돼요. 치고 틀리고 나서 나중에 안 틀리는 게 맞아요. 작업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청결 상태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말이 좀 많이 길게 나와 있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끊어서 보자고요. 작업자의 위생관리, 청결 상태 판단, 옳지 않은 것. 작업자 청결 상태 판단,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빼야겠네요. 봅시다. 많은 분들이 말했던 1번은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맞습니다. 손을 씻거나, 손을 씻어야죠. 손 씻는 거 맞습니다. 작업 장소에 들어가기 전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안전이나 안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손소독은 70% 에탄올을 이용한다. 우리가 작업소에 대한 내용을 할 때도 그렇는데 이 70% 에탄올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맞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액세서리, 예를 들면 반지, 목걸이, 뭐 팔찌, 스쳐가지고 제품의 품질에 대해 영향 줄 수 있는 것들을 착용하면 안 되겠죠. 화장실을 이용하면 작업자는 다시 손세척 또는 손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입실해야 된다. 요거 좀 애매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으니까 체크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작업장이 있고 손세정하는 곳이 있고, 여기 뭐 화장실 여기다 칩시다. 그러면 일하다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땐 여기서 손 씻고 들어와야 됩니다. 뭐 여기서 바람 에어씩 나오면서 소독하고 막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럼 1번은 왜 안 되냐? 음식, 음료수, 흡연 물질은 알겠는데 개인 약품은 따로 보관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안전과 안정에 뭐 상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안 배우셨으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개인 약품이 따로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었어요. 개인 약품은 놀랍게도 얘도 따로 두고 와야 돼요. 나쁜 것들 당연히 안 되고 개인 약품도
안 된다는 거. 이거 지금 이번 문제에서 얻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업장 안에서 직원이 어떻게 위생 상태를 판정하는지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직원은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합니다. 규정된 작업복 지금 한 3번 나왔죠. 왜?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한 10번 나왔죠. 아까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풀면 다 맞을까봐 문제를 먼저 했는데 문제를 먼저 해도 많이 맞추셨네요. 의약품을 포함한 개인 물품 및 음식물 반입 안 됩니다. 음식물은 당연히 안 되고 개인 물품 안 되고 의약품도 안 됩니다. 청정도에 맞는 적절한 작업, 이거 위생복 착용하는데 모자나 신발,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마스크, 장갑 포함입니다. 마스크, 장갑은 이게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모자, 신발도 여기 추가로 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작업복 등은 목적과 오염도에 따라 세탁하거나 소독하는데 주 1회 이상 세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작업자 건강 상태가 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건강 조건을 가진 작업자는 원료, 포장, 제품 또는 제품 표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아까 했던 내용 살짝 돌려나온 느낌인데 결국에는 위험한 애는 쓰지 마라. 너 쉬어라. 그 의사가 나가도 괜찮다고 할 때까지 그런 거예요. 문제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방문객 안전위생의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 신입 직원도 포함되겠죠. 방문객이랑 얘네 또 나옵니다. 화장품 생산관리 보관 구역으로 출입하는 일은 자제해야 되고 불가피한 교육은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직원 위생에 대한 교육 및 복장 규정에 따르도록 지시 및 감독, 그리고 따라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뒤에 나올 거예요. 말이 어렵진 않죠. 이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문제 풀다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위생상태 판정 더 있거든요. 더 갑시다. 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이 생산관리 보관 구역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위생의 교육훈련 자료를 작성, 출입 전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어떤 내용이냐면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위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할 위험할 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에 대한 내용을 다 배우고 그러고 나서 옷을 제대로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됩니다. 잘 몰라 얘.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서 있으면 여기 손잡고 딱 가져야 돼요. 따라와. 그리고 너 이거 적어 하면 너 방문객이 쭈니덕이에요. 쭈니덕이 있어 여기. 그리고 적는 곳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먼저 방문한 사람들 내용이 쫙 적혀 있겠죠. 자, 그럼 위에 사람들 적혀 있으면 여기다가 오늘이 6월 16일 21시 14분 여기 쭈니덕 이거 이름 적어야 돼요. 쭈니덕 6월 16일 21시 14분 동행자는 누구랄까요? 오성민님 동행자예요. 여기 회사 직원이신 거예요. 안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적는 내용을 보면 그리고 나올 때도 이제 21시 24분에 들어가서 한 30분 있었어. 그렇게 있을 리는 없겠지만 21시 54분에 퇴장을 한 거예요. 이게 입실 시간, 퇴실 시간, 방문객의 입퇴장 시간, 가사 동행자에 대한 내용, 이름 빠졌네요. 이름 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기록서에 기록 보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모르는 이 쭈니덕이 모질이가 들어갔어. 근데 내가 모르고 막 이상한 걸 만져가지고 오염되고 난리 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기록해서 이게 우리가 파악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방금 배운 거. 내가 이걸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먼저 냈어야 되는데 이해돼 버렸네요. 애초에 제가 이거 쉬운 문제로 들고 나온 거라서 그저 나 이거 틀리면 진짜 운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름, 쭈니덕, 입장 시간, 퇴장 시간, 동행자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모르면 틀릴 수 있어요. 헷갈리거든요. 근데 과적관계 같이 이런 쉬운 지문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 문제 만들다가 이게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잘 안 보이겠다. 근데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어쩔 수는 없어요. 일단 확대해 볼까? 나중에는 좀 확대해서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 관계 말고 조금 헷갈릴 만한 걸 넣으려다가 문제 잘 못 냈네요. 반성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 소분 시의 위생 관리 규정입니다. 화장품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미생물이 서식하기 참 좋죠. 단백질 들어가 있고 당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만 하면은 미생물 번식하기 참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온갖 짓 다 해가지고 얘가 깨끗하게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배운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안전을 지켜야 되냐? 손을 소독하고 세정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더라도 조제할 때 일회용 장갑 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겠죠. 혼합 조제실에서. 그리고 도구는 땅에 닿지 않게 하고 매일 하고 나서 정리 잘 해놓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인데 혼합 소분 시에는 위생복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외상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전까지 혼합과 소분행위 금지. 이거는 아까 전에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금지된다라는 내용이랑 비슷하죠. 이거는 약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대 설비 도구는 혼합 소분 전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합니다. 작업자의 손이 용기 안쪽 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용기 안쪽 면을 만져서 용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치면 만약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용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고 손 넣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넣으면 안 돼. 미생물 오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과
안정을 생각해서는 하면 교차 오염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넣으면 안 돼요. 손 세정, 위생구 마스크 착용, 외상 질병 있는 경우 혼합 소분 금지, 소독제 이용해서 작업 전에 소독하고 그리고 작업 후에 깨끗이 치우고 용기 안쪽 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아니네요. 작업자 위생관리 복장 청결 상태 판단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생산 작업 전에 이렇게 모여서 뭐 조례를 한다고 칩시다. 조례해서 제대로 다 입었는지, 옷에 뭐 구멍이 뚫려 있지 않나, 아니면은 작업복 밖으로 이제 뭐 옷이 튀어나와 있는가, 뭐 옷 집어 넣으세요 하고 막 모자 제대로 썼는지, 신발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고 점검해서 문제 있을 때는 즉시 시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낚시 하나 했죠. 시정 요청하고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청정도에 맞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입은 상태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착용 상태로 외부로 금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액세서리, 반지, 목걸이, 귀걸이, 손톱, 수염, 파운데이션, 화장을 해서 분진이 떨어지면 제품의 안전과 안정에 위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는 쉽죠? 나왔을 때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손톱을 기르고 작업을 한다, 수염을 깎지 않은 상태로 꼭 작업을 하도록 한다, 뭐 이런 문제 나오면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개인 사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의약품도 보관을 해서 작업소 내로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건데 뭐 중간에 뭐가 빠져나오거나 그렇습니다. 생산 관리 및 보관구역 내에서는 먹기, 마시기, 껌, 흡연 금지. 개인약품 보관 X. 생산 관리 및 보관구역 내에서는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허용된다. 담배를 필 수 있다. 이런 보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만약에 잠깐 나갔다 와도 다시 한다. 요거는 보기에 나올 만한 지문이라서 빨간색 표시해놨어요. 나갔다 와도 다시 씻고, 또 나가도 바로 씻고, 손소독에는 70% 에탄올을 사용하고, 화장실 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니까 외우시는데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쉬운 문제죠? 많은 답이 갈렸는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면 다음에 안 틀리겠지. 작업자, 직원의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옳은 걸 빼야 되는 겁니다. 자,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된다는 제일 처음 페이지부터 말해. 맞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된다. 맞다. 외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제가 여기 좀 애매하게 적어놓은 것 같네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화장품이나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안 된다는 의미였거든요. 문제가 좀 수정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맞다예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좀 애매하게 낸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틀린 걸 보니까 저의 잘못이겠네. 제조구역별 권한이 있는 작업원도 제조관리구역, 보관구역에 가급적 들어가지 않는다는, 아까 제일 첫 번째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최대한 가급적. 이거 다시 틀리신 분들은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방금 안 돼요. 방문객은 제조구역에 접근을 허락받을 수 없다. 아니죠. 교육 훈련 받고 안내자 동행하에 입장 가능. 아까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쭈리더 안내자의 동행하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혹시 이 문제 되게 많은 분이 틀리셔서 어떤 부분이 헷갈렸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안 되는 대상을 안 정해놨네요. 이건 3번은 오류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업구역에, 요거는 제가 문제집 낼 때 수정해서 내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3번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걸로 보아 제가 문제를 잘못 냈네. 3번과 5번으로 생각했다. 이거는 잠깐 제가 문제집 때문에 체크 좀 안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수업하면서 제 문제집에 오류도 잡아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방문객은 제조구역에 접근을 허락받을 수 없다. 이거 다음에 틀리시지 않겠죠? 4번 틀리신 분들은 안 됩니다. 이번 거 다음엔 틀리면 안 돼요. 문제 하나 더 합니다. 이번엔 조금 난이도 올렸어.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맞춘 걸 보니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음, 작업 중 작업자의 위생관리로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럼 틀린 걸 빼야겠죠. 작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 진단 외에 필요시 수시 건강 진단을 받는다. 제가 1회 이상 정기 진단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맞고, 필요시에 수시 건강 진단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들어갔으니까 3번, 4번, 5번 날아갑니다. 자, 2번, 1차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1차 포장이 완료된 제품, 그럼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완제품 보관소입니다.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장소가 어딘 줄 알아야 돼요. 완제품 보관소예요. 근데 이거랑은 별도로 이 마스크, 장갑을 필수로 착용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말하면서 넘어간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많이 말했으니까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의약품을 포함한 개인적인 물품은 별도의 지역에 보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역 맞고, 디귿 맞고, 그래도 정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작업 전에 복장 점검을 진행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시정한다. 뭐 제가 즉시란 말 넣었으면 좋겠지만 시정한다 해도 맞죠? 자, 그러면 리을이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근데 우린 찜찜하니까 항상 마지막 보기를 봐야 되죠. 청정도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필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마스크 장갑 필수. 제가 이걸 낚으려고 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드디어 이제 작업자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작업자 혹시 훑어보면 뭐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제가 숙제를 냈을 때 숙제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한번 채팅으로 한번 쳐보실래요? 뭐가 기억나요? 작업자 위생하면 이렇게 스스로 기억해보는 게 연구 기억으로 가져가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는 내용을 한번 받아 적어볼게요. 우리 오늘 작업자 뭘 배웠죠? 작업자의 위생관리. 내가 방금 뭘 배웠는데 이렇게 백지에다가 펴놓고 적으라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걸 적을 수 있다? 그분은 합격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적혀. 그렇다고 해서 불합격하시는 건 아니지만 잘 안 적히면 그죠? 개인용품 반입 안 됨. 그러면 지금 희경님은 개인용품 반입 안 되고 의약품도 안 되는 건 절대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검진 연 1회 이상, 그리고 아까 전에 문제에서 봤던 거 필요시에 수시. 오호, 많이 나온다. 음식물 반입 금지, 피부 예상 질병 X, 액세서리 촬영 금지. 맞습니다. 방문객, 그렇죠. 아까 방문객 제가 쭈니덕 이야기하면서 했죠. 방문객은 뭘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방문객이 입장 및 감독관, 안내자라고 할게요. 안내자, 교육. 입장할 때 이름, 출입시간, 퇴실시간, 그 다음에 동행자 이름, 동행자, 소독용, 에탄올 70%. 이렇게 공부가 됐다는 건 공부가 끝나고 적어서 자기가 적을 수 있는 게 공부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나고 뭐 잠깐이라도 어딘가에 적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시는 분이랑 안 하시는 분이랑 합격률 차이 날 거예요. 진짜 무조건.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로 하시는 분 합격합니다. 안 하시는 분이 불합격한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그래요. 선생님까지 마지막으로 소분 시에는 위생복을 착용하고 필요시 마스크 착용하는 것까지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비 및 기구 관리입니다. 화장품의 생산에는 많은 설비가 사용이 되는데 이 설비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이 설비가 뭐냐, 기구가 뭐냐, 유화기, 혼합기, 충전기, 포장기 같은 제조 설비가 있고, 냉각장치, 가열장치, 그거 온도 조절하는 거, 그런 거랑 공기, 송풍장치, 그런 것들 포함되고, 압력계, 온도계, 저울 등등 계측기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비 및 기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떻게 배울까요? 어떤 게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설비 및 기구. 그러면 이 화장품을 만드는 기구나 아니면 이 화장품을 만드는 곳의 온도를 관리하는 뭐 온도계나 그 온도 조절 장치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될 건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 그러면 일단은 아까 전에 쭈니덕인가 뭔가 하는 제가 안전이랑 안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혼합기나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깨끗해야겠고, 청소를 잘해야겠다. 고장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정비해야겠죠. 그럼 계측기기나 이런 것들은 뭐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잘 해야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비 및 기구 관리. 여기서 중요한 건 예방 점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는지 방법, 그리고 후속 조치 항목 등이 중요한데, 우리 CGMP, 이 CGMP는 시험에 그냥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보자고요. 중요하게 제가 그래서 색깔 알록달록하게 넣어놨죠. 지금 만약에 들으면서 약간 멍 때렸다면 지금은 멍 때리면 안 됩니다. 건물, 시설,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내가 왜 이걸 점검해야 되지? 아까 우리가 추측했던 것처럼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지, 관리, 기록을 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 기록, 다시 유지, 관리, 기록. 유지, 얘가 멀쩡한 애예요. 멀쩡한 애면 계속해서 멀쩡하도록 유지해야 되고, 그 유지를 하기 위해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관리한 거를 기록해야 돼요. 결함이 발생된 장비가 있어요. 내가 겁나 열심히 유지시키고 관리하고 기록했는데도 얘가 망가졌어. 한 10년 써가지고 에이씨 망가졌네. 뭐예요 이거, 뭐 화장품 만드는 교환기록 합시다. 고장났어. 그러면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돼.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도 표시. 결함, 고장, 이 제품을 고장이 났고 결함이 났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표시.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는 건 이 세척한 장비도 표시하면 좋은데,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고, 결함이랑 고장에 대한 내용 표시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 관리 기록에서 유지할 때 부품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깨끗이 잘 씻어서 세척해서 관리한다는 소리도 포함이 되겠죠. 이 세척한 설비는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일단은 약간 크게 보면 이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말이 있는데, 보면 이게 물로 우리가 씻었어요. 뭐 스팀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씻었는데 여기 통이 보통 이렇게 들리거든요. 들리면 여기 안에 막 물 뿌려서 막 흘려내, 호스로 이렇게 물을 뿌려요. 물을 물이 흘러내리고, 그러면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잘 건조시키고 여기 뚜껑으로 닫아서 밀폐시켜서 밀폐시켜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건조하고 밀폐시키는 것이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뭐 그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제조 관련 설비는 승인된 자만이 접근하고 사용합니다. 이 승인된 자는 다른 말로 담당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워딩이 있을 수 있겠는데,
했는데 이거 쓰는 애가 써라. 뭣도 모르는 애들 만들지 마라. 예를 들면 뭐 방문객이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죠. 5번 넘어갑시다. 제품의 품질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 측정, 시험 장비 및 자동화 장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교정 및 성능 점검을 하고 기록해야 된다. 내가 이거 검사하면 뭐 제품의 품질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하면 안 돼? 근데 유지관리 기록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보기로 나왔을 때 잘 모르면 뭐지?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검사했을 때 안정성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전성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유지관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 계획 수립 요게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교정 및 성능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줘서 안 된다가 공존해요.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 장비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잘 잡아놔야 돼요. 좀 헷갈리나? 계획을 수립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유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유지관리 중요합니다. 이 유지관리. 유지관리에는 어떤 것이 있냐? 이 예방적 활동, 유지보수, 정기검 교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베스트, 예방적 활동이 가장 베스트예요. 고장 나기 전에 수리한다. 예방이란 말은 그거죠. 산불 예방, 산불이 나지 않게 한다는 거. 고장 나기 전에 우리가 좀 잘 수리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고장이 나지 않게 하게 해도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산불 나지 말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소방관들이 말하고 해도 산에서 담배 펴가지고 산불 내는 사람들 있고 뭐 혹은 천지지변으로 인해서 산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고장은 꼭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유지보수를 해야겠죠. 그럴 때 고장 났을 때 긴급적으로 하는 점검이나 수리를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 유지보수는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있던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더라도 해야 되는 건 정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그런 아이들은 품질에 영향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획 짜서. 그리고 정기 검교정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방적 활동, 유지보수, 정기 검교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4번이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4번이 정답인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설비 기구의 유지 관리 시 주의사항. 그러니까 이거 유지 관리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틀린 것은 뭐냐? 봅시다. 예방적 실시가 원칙이다. 제가 방금 전에 예방적 실시, 유지보수, 정기 검교정 중에서 예방적 실시가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적 실시가 원칙이 맞겠죠. 점검 체크 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뭐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점검 체크 시트를 사용해서 책임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왠지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비는 생산 책임자가 허가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가동시켜서는 안 된다. 제가 이거를 아까 전에 허가한 사람, 담당자 등으로 뭐 워딩 여러 가지 있다 했죠. 담당자가 사용해야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시스템 설비로 설비 제어를 해서는 안 돼. 제조 조건이나 제조 기록이 마음대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4번을 맞추신 게 아닐까. 잘 알고 맞추신 게 맞나? 자동 시스템 설비로 설비 제어를 해도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얘네가 컴퓨터로 이게 원래는 이 문서 뭐 그런 걸로 하는데 수정이 안 되게 해야 돼. 뭐 액세스 금지 이런 거. 그래서 컴퓨터 이게 문서 같은 거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종이에다가 뭐 그런 기록을 남기면 수정을 하면 티가 나잖아. 하지만 컴퓨터는 이 설비 같은 걸 제어했다거나 무슨 기록이 남지 않진 않지만 그걸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게 해놓고 설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내용 시작할게요. 설비기구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배웠죠. 컴퓨터로 이용한 자동 시스템 설비로 설비 제어해서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다음 내용 들어갑니다. 설비기구의 유지 관리인데 우리가 설비기구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유지도 아까 전에 예방, 유지보수, 정기 검교정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마다 절차서를 작성한다. 뭐 설비가 여러 가지 쓸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설비가 있는데 그냥 그거를 얘도 물 뿌리고 쟤도 물 뿌리고 쟤도 물 뿌리고 끝 하기엔 좀 그렇죠.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된다. 이것도 예방적 실시가 원칙, 예방적 실시가 베스트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점검 체크 시트를 사용하면 편리한데 어떤 것들을 체크하냐? 겉으로 봅니다. 얘를 외관이 멀쩡한데 괜찮네. 체크. 작동해봅니다. 딸깍. 작동이 제대로 되네. 체크. 기능이 체크 작동을 했어요.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봅시다. 돌아가네요. 체크. 그러고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체크. 부품 교환이 필요한 게 아닌지 체크해봅니다. 이렇게 체크를 이용하면은 내가 뭘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 전부 다 확인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검 체크 시트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설비는 담당자만이 가동한다. 아까 2번 나왔죠. 컴퓨터를 사용한 자동 시스템 설비로 제어하는 경우 아까 안 된다라고 했던 보기입니다. 되는데 어떨 경우 되냐면 고쳐쓰기 방지에 대한 대책, 수정 안 되게 하란 말이죠. 액세스 제한 등을 해야지 시스템 설비로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 제조 조건이나 제조 기록이 마음대로 변경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가동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 기록을 남겨야 되고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끝나가요. 우리 설비기구 유지 보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다음 세척입니다. 설비기구 세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세척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하고 어떤 거에 대해 교육과 훈련하냐, 세척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사용약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비하체, 조리법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걸 사용하지 않을 거네요. 설비 해체 방법이나 조립 방법 다 다를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척을 했으면 끝이 아니죠. 이 세척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제일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 청소 완료 후에 청소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1주에서 2주라고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 한번 했어요. 얘를 한번 했는데 청소했다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16일에 청소를 했으면 기록이 남아있어야지 다음에 6월 16일에 청소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기로 했다. 6월 16일에 청소를 했으니까 그 다음 일주일 뒤는 23일이죠. 23일 오늘 청소할 날이네 라고 알 수 있어야겠죠. 유효기간을 설정해놓고 청소를 주기적으로 세척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용하기 전까지 세척된 설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밀폐하거나 건조한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척의 원칙. 뭔가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나오니까 그렇겠죠. 중요하니까. 위험성이 없는 용제로 세척을 합니다. 위험성이 없는 용제란 건 평균적으로 물을 말합니다. 물. 그 말인 즉슨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요. 증기세척은 좋은 방법입니다. 증기세척은 곧 물에 해당됩니다. 그럼 세제를 사용하는 것은 나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쁜 방법이지만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브러쉬 등으로 문질러 지우는 것을 고려한다. 물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구를 세척할 때는 수용성 세제를 쓰겠죠. 물에 지워지는 세제를 쓰는데 물에 지워지는 세제라고 하더라도 그냥 물 칙 뿌리면서 이건 수용성 세제니까 물만 뿌리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호스라고 치면은 이렇게 중간에 누르면은 수압이 쫙 세지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수압을 이용해서 세척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한데 결국에는 잘 지워지게 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다. 브러쉬 등으로 문질러 지우는 것을 고려한다. 분해할 수 있는 장비는 분해해서 세척한다. 이게 모르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몰라. 뭔가 분해하거나 해체한다는 거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뭐 장비는 세척할 때 분해해서는 안 된다. 장비는 분해해서 세척한다 했을 때 잘 모르면 분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것도 안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분해하는 게 맞아요. 분해를 해서 세척하는 게 꼼꼼히 씻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예시인데 군대 가면 청소할 때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안에 닦고 밖에 닦고 해요. 만약에 분해 안 하고 닦으면 겉에만 닦으니까 안에 화약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화약이 안에 쌓인 가루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딱한 예시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뭔가 예를 들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분해할 수 있는 장비는 분해해서 세척을 하고 세척 후에는 반드시 판정을 하는데 이 판정이 뭐냐 중요합니다. 이 판정은 그냥 그거예요. 내가 이걸 청소를 했는데 보고 청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청소가 다 되었구나 하고 검사하는 거라고 하면 돼요. 검사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검사한다. 판정 후의 설비는 건조 밀폐해서 보관합니다. 이 건조 밀폐라는 건 세척된 설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척의 유효기간 설정도 위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 세척의 원칙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위험성이 없는 용제 물로 합니다.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제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증기세척 증기는 곧 물이죠. 좋은 방법입니다. 브러쉬 등으로 문질러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분해할 수 있는 장비는 분해합니다. 세척 후에는 반드시 검사해서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판정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됐다 되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다시 해야겠죠. 그리고 판정 후의 설비 오염되지 않게 건조 밀폐 세척의 유효기간 설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판정이란 무엇이냐. 판정은 이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먼저 눈으로 봅니다. 육안 판정 눈으로 봐. 내가 만약에 세제로 했다고 칩시다. 세제로 씻었는데 눈으로 봤을 때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다고 끝내면 안 되겠죠. 특히 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번 천으로 닦아내봅니다. 그러면 이 닦아낸 천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는 거죠. 묻어나옴이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묻어나왔는데? 그러면 또 다시 해야겠죠. 근데 이제 린스액 화학 분석이 뭐냐면 린스액을 해서 그리고 이걸 분석을 해서 세제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화학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귀찮겠죠. 이름만 들어. 이거 눈으로 보고 닦아내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린스액 화학 분석 청소를 다 했는데 거기다가 린스액 화학 분석 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세제가 권장되지 않는 겁니다. 물로 씻었는데 린스액 화학 분석이 필요할까요? 세제가
잔존했는지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 쓰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물로 하는 것이 권장되는 겁니다. 문제 오랜만에 한개 풀어볼게요. 쉽습니다. 그래요. 정말 쉽게 풀고 있죠. 이거는 틀린 사람 꿀밤 때려도 인정입니다. 세척의 유효기간을 설정합니다. 아까 말했죠. 1주에서 뭐 2주. 브러쉬 등으로 문질러서 지우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분해할 수 있는 장비는 분해 세척합니다. 총기 이해하겠죠. 세척은 반드시 판정합니다.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잔존 여부를 확인하기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세척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어주세요. 틀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근데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수 있는 게 없네. 제가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문제는 내야 될 것 같아서 문제를 내곤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하시고 계십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세제는 설비 내벽에 남기 쉬우니까 잔존 검사 귀찮다. 잔존하지 않는 것은 설명하는 것은 간편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가 잘 안 쓰인다. 세척 후는 반드시 판정한다. 판정 후의 설비는 건조 밀폐해서 오염이 다시 생기지 않게 보관한다. 세척 후에는 세척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척을 했어. 내가 씻었고 건조시켰고 말리고 문 닫아놨어. 닫아놨는데 표시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세척이 됐다, 이거를 알 수 있게 표시해놔야 됩니다. 추가로 기억해주세요. 설비 기구 세척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 또는 증기만으로 세척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브러쉬 등 세척 기구를 이용해 세척하는 것이 고려되고요. 세제를 사용할 경우 설비 내벽에 세제가 남기 쉬우므로 철저하게 닦아냅니다. 세제를 어쩔 수 없이 썼어. 그러면 깔끔하게 닦아내야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에요. 안전한 세척제는 제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할 것. 물로 제거하도록, 아까 말했던 내용이 물로 제거하도록 설계된 수용성 세제라도 사용 후에는 문질러서 닦아내거나 아니면 강한 수압을 이용해서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세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제조 설비 및 도구에 남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줄여서 말하면 단조는 안 된다. 닦아내야 되고 닦아내고 또 닦아낸다. 세제를 사용한 설비 세척이 권장되지 않는 이유 한 번 더 풀어주세요. 여러분 5번이 확실합니까? 4번이 확실합니까? 좀 많은 분들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은 세제를 이용한 세제예요. 세제 설비 세척이 권장되지 않는 이유, 옳지 않은 것. 세제가 잔존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맞습니다. 잔존한 세척제가 제품에 악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세제는 설비 내벽에 남기 쉽습니다. 수용성 세제의 경우에도 완전히 제거가 어렵다. 세척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된다는 맞는데 세척이 권장되지 않는 이유는 아니죠. 왜냐면 저는 상관없는 내용이, 나머지가 다 맞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세척 대상의 특성에 맞춰 세척해야 되는 거, 여기 중요합니다. 세척 대상의 특성에 맞춰 세척해야 합니다. 모든 대상을 똑같은 방법으로 세척하는 건 아니에요. 세척 실시 후에 상태 확인은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판정이라고 합니다. 판정 순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가는데 유관 확인하고 천으로 문질러 확인하고 린스 정량으로 확인합니다. 3번 세척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데 어떤 기구로 씻었냐, 어떤 세제를 썼는지, 물로 썼는지, 언제 했는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처음 나온 내용이죠. 기록하는 내용은 사용한 기구나 세제의 날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세척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거 한 10번 말한 것 같아요. 밀폐, 건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점검표 양식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제. 설비 세척은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문제 틀리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네, 바로 풀이할게요. 설비 세척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성이 없는 용제로 세척한다. 이거는 물입니다. 물이 최적의 용제다. 맞죠? 가능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분해할 수 있는 설비는 분해 세척하고, 잔존한 세척제가 잔존하면 안 됩니다. 판정했을 때 잔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끝이 났고요. 오늘 내용 복습해서 공책에 적어서 단톡방에 올리기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물론 저는 이 숙제 내용은 자율입니다. 자율이지만 하시는 분은 합격하시는 게 합격하실 것 같고, 네이버 쭈니더 펜 해주기 요즘 펜을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끄기 전에 궁금하신 거나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고 갈까요? 문제집 판매요. 문제집이 지금 책을 만들어서 수정 작업에 있습니다. 담당자님이 열심히 제 오타를 수정하고 계십니다. 교재가 아니라 문제집이고, 교재는 좀 멀었어요. 교재는 지금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나오는 건 문제집이고요. 근데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책 제목이 쭈니덕의 맞춤형 화장품 모의고사? 이런 건데, 7월은 제가 인강을 찍으러 갑니다. 7월. 그래서 책 앞에 제 얼굴을 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프로필 사진 찍으러 와서 포즈 어떻게 할까요? 포즈 연습 중에 따봉 이렇게 할까요? 원래 제 버킷리스트가 여기 중에 책을 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원래 책을 내는 게 약간 자서전 같은 걸 쓰고 싶었거든요. 자서전. 근데 자서전보다 이 문제집이 먼저 나올 줄은 몰랐네요. 내 팔자에 문제집을 내다니 굉장히 저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약간 죄송한 건, 문제집 처음에 내자고 했던 출판사가 3군데가 있었는데, 저는 문제집 못 내요 하고 다 거절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제안 주신 출판사 분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직접 찾아오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지고 문제집을 그러면은 낼게요, 이 생각을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집을 하다
하다 보니까 되게 스케줄이 많이 꼬여서 참 조금 후회하면서도 나오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했다 이 생각도 좀 했고, 요즘에 블로그가 잘 돼서 블로그가 방문자가 이제 왠지 하루 10,000명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만 더 열심히 하면. 그래서 블로그를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문제집 만드는 게 조금 걸리고 그러니까 집중하기 어렵네요. 블로그를 한 3개 정도 하려 하고 네이버 엑스포트. 제 문제집은 오늘 푸신 문제들이 전부 다 제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풀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낚시가 되는지 그런 걸 한 번씩 겪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중요하다 싶은 것들 좀 많이 낚시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너무 쉽게 풀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하고. 지금부터 이제 출판사에서 내준 숙제를 제가 할게요. 여러분은 오늘 걸 복습을 하시는 걸로. 서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전 이만 떠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게요.